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예전에 경매로 나왔던 물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과연 그분이 투자하신 방법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가 경매나 금매로 사기 위해서 사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혹은 수익률이 많이 올라서 내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도 괜찮은 목돈이 좀 떨어진다, 그것도 꾸준하게, 이런 거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위 물건을 보면서 아니 왜 경매로 이렇게 비싸게 사지? 그냥 금매로 사면 8억에 살 수 있는 물건인데 뭐하러 경매로 13억 5천에 샀지? 라는 영상을 작년 한 초쯤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그 물건은 어떻게 주변이 바뀌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부천의 원종동이라는 동네예요. 물론 이게 부천에 국한된 것만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인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동네 상권인데요, 여기 보시면 좌우로 상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주거지역이고요, 상업지구 아니고요. 보면은 김밥천국이랑 이런 식당이랑 이런 마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라인만 살아 있어요. 일로 쭉 직진하면은 원종 사거리역 이제 개통되고 있는, 근데 상당히 거리는 좀 있고요. 그래도 만약에 투자를 할 거면 골목이 이면도로라도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좌우로, 이 정도는 볼 줄 아셔야 돼요. 좌우 보시면 쭉 가시다가 여기도 상권이 끊겨요. 이래서 상권 분석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 여기서 상권이 끊기잖아요. 여기서 상권이 끊기고 이거 이상은 이제 상권 자체가 안 살아 있어요. 따라서 뭐 이런 빌라, 낡은 빌라를 사가지고 혹은 낡은 다가구 주택을 사서 대수성 공사에서 근생 건물로 바꾸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런 라인은 상권이 끊겨 있으니까. 물론 상권이 서울처럼 치고 들어오면 속으로 당연히 투자해 볼 만한데, 아직까지는 부천은 그렇게 상권이 속으로 침투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88 노가리 때문에 합정이랑 연남이랑 그리고 서울 선릉이랑 이런 데를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확실히 부천이랑 달라요. 상권 자체가 속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젊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이면도로인데도 상권 자체가 상층부도 상당히 1층, 2층, 3층도 상당히 권리금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곳들은 리모델링을 통한 대수성 공사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뭐 부천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면도로를 리모델링이나 대수성 공사를 해서 수익화를 만들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거의 단적인 예가 바로 이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라인을 제가 이 동네에서는 그나마 만약에 이런 건물이 나왔다고 치면, 이런 건물이 혹은 이런 건물이 경매로 싸게 나왔다고 치면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 사놓을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넣어가지고 세입자들 잘 들어가 있긴 한데 좀 세입자들이 약하잖아요. 좀 제대로 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 위주로만 받아서 건물을 잘 관리한다면 숨은 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로드뷰 한번 보실게요. 부천 원종동에 작년에 경매로 매수가 됐던 건물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주변은 상권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는 라인이죠. 속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도 사거리인데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대지가 한 80평 정도인데
뭐 동네에서 이면도로 나름 코너긴 한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권 느낌이라는 게 맞은편 건물도 보면은 경기 종합설비라고 여기서 거의 창고 위주로만 쓰는 것 같고 판매점 같진 않죠. 대박 PC방, 저런 뭐 성인 PC방 자리는 뭐 볼 것도 없고요. 음침한 곳에 생기니까 그나마 여기 미용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 건물을 사셨어요. 이 건물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입찰가가 8억대였는데 경쟁이 붙어서 13억 5천에 이거를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왜 매수했을까라는 영상을 그때 찍었었어요. 제 생각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가 가로정비 주택이 활발할 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 따라서 당연히 이 건물의 오른쪽과 왼쪽도 다 낡은 빨간 빌라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가로정비 주택에 흡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상가로서의 가치는 어떤가요? 상가 건물로의 가치는 이걸 13억 5천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 대한섬유라는 곳에서 건물주 분께서 이 대한섬유라는 걸 운영을 하고 계셨고 아마 경매에 낙찰되고 나서 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낙찰받으신 분은 낙찰을 받고 나서 어떠한 행위는 크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 건축업자가 이 전체 통으로 매수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0평이라고 치고 13억 5천 약 1,700만 원 정도의 평당 1,700 정도의 이제 매수를 하신 건데 이거랑 비슷한 건물이 8억에 나와 있었던 게 있었어요. 훨씬 좋은 자리에. 그것도 80평이었거든요. 그건 평당 1,000만 원이었죠. 지금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 매물이 있었고 그 자리가 훨씬 좋은 자리인데 어찌됐건 이거를 경매로 해서 13억 5천에 낙찰받는 게 다 이유가 있겠지. 왜 이 주변에 원종역이 개통이 되고 물론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고 근데 저라면 13억 5천에 투자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에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2021년 이게 이제 작년 건데 제가 그때 영상 찍었을 때가 2021년 2월인가 였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아닌데 그러면 한번 볼게요. 2021년 2월에 낙찰을 받았다고 치고 5개월이 흘렀어요. 2021년 7월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두 달이 지나서 2021년 9월 또 몇 달이 지나서 2022년 2월 이때 이제 명도가 진행돼서 다 나가신 걸로 보이고 2022년 8월 거 최신 거를 보면 이렇게 리모델링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무인 아이스크림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19억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19억. 이걸 13억 5천에 사서 1년이란 시간을 소비를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밸류업을 하고 세입자를 한 개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19억에 내놨는데 이게 만약에 19억에 거래가 되려면 평당 2,375만 원이거든요. 19억이면 약 2,4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면도로 치고는 비싸요. 여기가 만약에 19억이라고 치고 이 정도 이면도로면 월세가 최소한 500은 나와야 되거든요. 500이면 보증금 뺀다고 해도 수익률이 3%대예요. 19억에 팔리고 여기가 500에 맞춰진다고 하면 근데 여기 500에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자리를? 요런데 이제 이면도로니까 월세 뭐 한 50만 원 할 테고
이 자리 코너니까 뭐 미용실 들어온다고 해도 150 또 맞출 수 있을래나? 뭐 한 150이라고 치고 그러면 200, 300, 한 300 중반 정도의 수익률 건물로 보이는데 300 중반이면 여러분들은 얼마 주고 사실 건가요? 저라면 300 중반이면 뭐 한 10억에 사겠죠? 10억? 350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350 나온다고 치면 수익률이 4.6%예요. 10억에 사도 10억에 350에 다 맞춘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모르겠어요. 여기가 요 코너 자리로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이 동네에서 이 정도 자리에 잘 받으면 150이거든요. 여기는 잘 받아야 60일 테고 70까지 받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면도로라. 그래서 여기 50, 요 건물 150, 그러면 1층에서만 200만원 나올 테고 2층 뭐 한 100만원, 3층 얼마 받을까요? 3층 한 70이나 60 받을 수 있으려나?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어찌됐건 300 중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산해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요즘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는데 그래도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서울에 정말 좋은 자리에는 수익률을 보지 않고 시세 차이 때문에 이런 건물을 산단 말이에요. 이면도로에 있는 것도. 왜? 사옥으로 많이 쓰니까. 근데 부천에 이런 빌라촌에 이런 건물을 경매로 13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1년 동안 소유를 하고 있다가 리모델링에 또 돈을 투자를 하고 리모델링에 투자한 후에 세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되판다. 근데 되파는 금액이 19억이다. 19억에 안 팔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350에 맞춰놓으면 잘 받아야 12억이고 10억 정도? 12억? 수익률로 놓고 따지면 그러면 자기가 13억 5천에 샀는데 1년 동안 돈도 딴 데 투자를 못하고 그리고 돈도 묶여진 상태에서 재투자하는 비용도 발생하고 은행 이자는 은행 이자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실은 유지되고, 그래서 여기를 월세를 350 맞춘다고 가정하면 뭐 잘 팔아야 12억일 테고 못 팔면 10억 언저리에서 될 거예요. 과연 여기서 탈출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돈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걸 투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멤버십 게시판에 뭐 70억짜리 빌딩인데 43억까지 떨어지는 건물도 제가 지금 올려놨고요. 아주 대로변의 역세권인데도 대지가 160평인데 그런 것들도 평당 2,700, 2,800에 나와요. 매매가. 좋은 자리, 부천 기준으로. 급매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면도로에서 2,700이라는 거의 단가, 평당가가 그게 과연 팔리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처음부터 투자를 하실 때 작년에 투자할 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조금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작년에는 대출 이율이 이 영상 올릴 때까지만 해도 3%에서 4%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지금은 7%에서 8%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이거 매도하시려고 내놓으신 분은 속이 좀 탈 겁니다.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리모델링이 목적이셨는지 그리고 시세 차익을 보고서 팔려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사고 나서 리모델링을 안 하고 근처 요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건축주한테 좋은 단가로 파시려고 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부천을 투자를 많이 해본 결과 후자로 이거를 리모델링은 안 하고 건축주한테 넘긴다고 했더라도 그 당시에 1750 정도의 평당가로 매수하는 거는 경매로 나온 거를 조금 비싸게 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물을 제가 살고 있는 것들을
평당 800에서 평당 900에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넘게 3년째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투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19억에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건물 투자를 하실 거면 경기도권에 땅이 넓은 평당가가 싼 그런 거를 사셔야 되고요. 무조건 땅이 넓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 작은 건물로 뭔가 가치를 창출할 거면 서울에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찌됐건 건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부천은 아직도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19억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4억으로 쓰려고, 4억이라고 하긴 그냥 공장으로 쓰려고. 근데 만약에 내 주변에서 이걸 공장으로 쓰고 싶다고 19억에 산다면 저는 말릴 것 같아요. 차라리 월세로 공장으로 있으면서 그 돈 가지고 서울에 이면도 서울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참 안타깝고, 제 지인이나 제 가족 중에서 혹은 저희 구독자들이 이런 투자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영상을 찍고요. 그래서 경매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금매로 살 수도 있고, 지금은 경매보다 금매가 엄청 많아요.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익률을 맞춰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내년 가면 더 심해질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건물 투자를 할 때 여러 군데 상권 분석이나 땅 크기나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고, 그 동네의 특성도 좀 보셔야 된다. 이면도로까지도 살아있는 건물들이 있고, 이렇게 부천이나 경기도권에 이면도로, 여기는 상권 자체가 뭉쳐 있어요. 이면도로까지는 퍼지진 아직 않고 있어요. 이면도로까지 퍼지려면, 예를 들어서 합정이나 이렇게처럼 이면도로까지 퍼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를까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회사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동네 주민들만 살고 있는 곳에서는 상권이 이면도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곳만 살아있어요. 따라서 살려면 이런 데를 사야 돼요. 이런 건물이 경매로 나오면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세입자들을 조금 더 월세를 더 비싸게 맞춰가지고 되파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저렇게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안타까워요. 이런 것도 경매로 나오면 뭐 이면도로긴 하지만 사놓을만 해요. 사서 새롭게 맞출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넣으면 나중에 팔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싸게 붙여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좀 보내드리고, 금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8% 가까이 되는 금매 상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7%, 8%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원래 45억짜리 구분 상가인데 36억에 지금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다 멤버십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가 원래 일반 거래가가 역 근처 200m에 있는 대로변에 160평짜리 6층 빌딩인데 매매가가 70억인데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43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사고 싶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뭐든지 쉽게 되는 게 없어. 예전에는 그런 건물을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이 80%까지 나왔어요. 70%, 80%. 근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제가 법인으로 사겠다고 하는데도 대출을 많이 안 해줘요. 80%, 90%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이유는 고금리고 8%래요. 8% 여러분. 근데 저는 8%라도 살 수 있어요. 은행에서만 오케이 해준다고 하면. 근데 오케이를 안 해주더라고요. 고금리에 거기가 정말로 좋은 자리지만
땅값이 서울만큼 그렇게 비싼 땅값이 아닌 거야. 은행에서 판단하기에는 부천에선 좋은 자리긴 하지만. 그래서 요번에 느낀 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건물을 사서 매도하고 이런 거 리모델링 대수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된다 라는 거를 요즘 느끼고 있고요. 아마 서울에 같은 물건이 나왔으면 80%가 해줄 거예요, 은행에서. 미래 가치를 보고. 근데 참 서울 옆 동네인데 부천인데 이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내놨습니다. 최근에 법인으로 샀던 거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여름에 한 5개월 전에 5억 7천 주고 샀던 정말 좋은 자리에 있는 구분 상가 법인으로 샀습니다. 10억에 내놨습니다. 10억에 내놨고요. 그게 팔리면 어찌됐건 뭐 법인세 빼고 세금 빼고 저한테 또 수익이 한 4억, 3억 5천 이상 남을 것 같아서 그거랑 기본 자본금이랑 보태가지고 조금 건물 쪽으로 한번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돈이 많았다고 하면 아마 지금 계속 줍줍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까지. 근데 없다 보니까 참 좋은 게 나와도 쉽게 투자를 못 하겠네요. 10억만 있으면 지금 한 20억 벌 수 있는데 정말 제 눈엔 다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짠돌이 만수르였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도 있고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구분상가나 건물, 땅 넓은 거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좀 이렇게 꿈을 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겁내 추운데 눈도 많이 오고요. 다들 미끄럽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